저희가 매 주마다 지금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네.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예. 예산 뭐 지금 국민들께서 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특히나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보고 계시고 예. 또 허투루 쓰는 예산 없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대통령실 이전 관련된 예산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드러나고 있죠. 네. 지난주에 확인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58억 9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어디에 이것이 뭔가 하면은 예.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부대 이전이라든가 경호부대에 여러 가지 이사하고 리모델링하고 네. 거기에 드는 비용이 58억 9천억이 든다고 예. 해요. 이것은 국방부의 예산이고 특히 수방사 재투자 예산으로 이렇게 그걸로.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실 이전할 때 496억 원이면 된다 했잖아요. 그때 이런 그 대통령실과 안보실 요런 데만 이전하는 비용을 따진 것 같아요. 그것만 얘기한 거죠. 경호부대는 생각도 안 한 거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거기는 이제 대통령을 지키는 우리 군부대도 있고 네. 경찰도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군부대 같은 경우는 55 경비단하고 33 군사 경찰 경호대 이런 부대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부대에 이사에 드는 비용 또 이런 것들이 58억 9천만 원이 더 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딱 얼마 든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네. 뭐가 또 튀어나올 줄 모르고 네. 어떤 사안이 또 예산을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도 원래 대통령실 예산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실 경호부대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국방부 예산, 그것도 육군 예산, 수방사 예산으로 이렇게 그 재투자 예산으로 딱 돌리니까 아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어려워요. 찾아내기 그리고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해도 답변을 예. 잘 주지 않고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들어가는 예산이 뭐냐 하면 잘 주질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돼요. 아이고. 이 완전히 이 보물찾기도 아니고 예. 하나하나씩 찾아가야 되는 그런 예. 예산이다 보니까 예. 더 어려운데 그러니까 58억 9천억의 세부 세목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예. 군수라는 항목에 22억 6천만 원, 시설 32억 5천만 원, 네. 정보와 관련 비용 3억 8천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인지 누가 알겠어요? 알 수가 없네요. 예. 이렇게만 적혀 있으니까 예, 예. 하나하나 물어보고 따져봐야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언제까지 나올까 예산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또 한 번 예산이 투여가 되면 끝나기나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예. 청와대에 있었다면 들지 않을 예산 예.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네. 주목해야 되는 것이 CCTV 설치 예산이 네. 9억 5천만 원 더 들었어요. CCTV. 예, CCTV. CCTV도 설치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저 대통령실 주변 울타리라든가 한남동 간접 울타리에 CCTV를 설치를 하는데 그 9억 5천만 원이 들었고 네. 그 항목에 보니까 고성능 폐쇄로 CCTV 설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고성능 예, CCTV. 예. 그래서 뭔가요? 추적을 해봤죠. 네. 고성능 CCTV가 뭐냐 네, 네. 했더니 이것이 되게 우려되는 지점인데 안면 인식을 추적하는 거예요. 안면 인식으로. 안면 인식. 예. 안면 인식을 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 개인 정보가 다 노출되잖아요. 아하. 그래서 제가 이 분야는 사실은 개인 사생활 보호라든가 네. 개인 정보 유출이 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터 대통령 경호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경호실에서 AI 경호를 한다라는 용어를 써서 그랬죠. 제가 전에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어요. AI 경호라고 하면은 CCTV에 이런 신체 정보를 넣고 또는 안면 인식이라든가 네. 또는 사람 가는 것 가면서 이제 핸드백에 예를 들어 철제 물건이 들었는데 투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배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국가인권위원장한테도 물어봤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AI에 관련된 윤리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거 위배되지 않느냐? AI. 예, AI 이런 것들. 그래서 경호처에서도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들으라라고 조언까지 했는데 네. 지금 사실은 이것은 두 가지 위배 소지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AI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수가 있고 개인 정보 보호에 위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 용산 한 반경 주변에 7km잖아요. 네. 그 지역 용산 주변에 그렇죠. 다니면은 지킬 나에 수 대한 정보가 예. 고스란히 노출될 우려가 있는 거고 한남동 간저 주변 다니다 보면 또 노출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니 이 AI 문제까지 우리가 들여다보고 인권 문제까지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됐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먼저 법을 네. 만들고 윤리 규정을 만들고 그렇겠죠. 그런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그런 조심해야죠. 것들이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만 보는 것 같아요. 경호만 잘 보면은 되게 AI AI 그런데 경우로 사실은 해서 그래서 요새는 AI 경우 얘기하다가 요새는 용어를 바꿔서 예. 과학 경호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과학을 너무 좋아하네요. AI 막 지적을 하니까 과학 경호라고 네. 쓰는데 과학 방역 이런 것처럼 과학 거기에는 사실은 경호 목적만 생각했지 그 주변을 다니는 우리 시민들의 개인 정보 보호나 사생활 보호나 네.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한 AI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가 못 됐을 확률이 많죠. 안 됐을 확률이. 이게 가장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인권이고 네. 사생활인데 네. 이게 AI 경우, 과학 경우가 된다면 이게 침해가 된다라는 우려가 있다면 네. 이거는 심각한 거죠. 심각하죠. 예. 그거는 사실은. 이게 제일 네. 중요한 게 인권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계속 따져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관저 이사 언제 하느냐 이게 네.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서야 뭐 지금 하나씩 옮기고 있다. 네. 이번 달 말에 뭐 할 수 있다. 다 네. 옮기는 거다.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 통해서 나오고 있고 뭐 모른다 언제 이사할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옮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달 안에는 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네. 이것을 확인하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언제인지 지금 모른다. 예. 계속 간저 이사 뭐 지금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고 하는데 네. 아마 그 밑에 그 GTS 그 전철이 그 기차 네. 지하도에 들어가니까 그 밑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안전 점검이라든가 보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한다고 일부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이렇게 네, 그럼 보도가 나오던데요. 있었습니다. 보도가 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든 걸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마스터 플랜 없이 네. 졸속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또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간저 이사조차도 제대로 아직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외교부 공간이 또 낡아서 네. 좀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 낡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보수가 외교부 되었던 장관이고 외교 사절들이 계속 공간에 와서 행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5년 동안 이 모델링을 계속해 왔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 100여 차례 이상 10억 원 이상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네. 아마 그대로 들어가도 쓸 수 있는 정도죠, 당연히. 장관이 있는데. 그 외교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인데. 그렇죠. 그렇게 비워놓지 않고 계속 했겠습니까? 썼잖아요. 물론 그 지역에 있는 공간들은 지은 지 한 20-30년 이상 됐어요. 네. 그렇지만 거기 그 한남동 공간 지역은 계속 리모델링을 해서 그 상태를 양호하게 유지했는데 네. 뭐 뜯어보니까 낡아서 안 된다 뭐 어떻다 뭐 또 예산 확보하는데 오래 걸렸다 여러 가지 별명을 하는데 구차한 것이죠. 예. 구차하다. 예. 그러면은 이 낡았다라는 그래서 오래 걸렸다라는 얘기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어쨌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뭐 보안 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추가하면서 네.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 한남동 공간엔 들어가지만 새로 지어서 나올 거다. 네. 그게 뭐 기정사실 된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임시로 제가 봤을 때는 네. 2-3년 쓰다가 새로 지어서 나올 확률이 많죠. 그래요. 거기는 대통령 관저로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대통령 전용 헬기장도 없고 예. 거기는 대피할 수 있는 지하 시설도 아마
제대로 못 갖췄을 것이고 아무래도 부족할 만약 거다. 우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 거기 보면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가까이에 울타리가 한 30m의 울타리가 있어요. 네. 너무 가깝습니다. 사실은 아. 경호하기도. 그러니까 그렇죠. 그 울타리 밖에서 예를 들어 수류탄을 던지면은 그까지 날아올 수 멀리 있다. 던지는 사람은 던질 정도로 되는 거죠. 그 아. 주변은 사실은 그 매봉산 올라가는 등산로거든요. 예. 그럼 그런 것들을 폐쇄해야 될 텐데 폐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단히 그 위험한 거죠. 위험하다. 지상에 대한 테러도 거기에는 노출돼 있고 네. 공중 태도로 노출돼 있어요. 지하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하 GTS가 들어간다니까 또 지하로부터의 테러도 문제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래저래 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있어서 결국에는 네, 다시 새로운 이 관절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 또 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네. 임시 방편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계속 졸속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참 대통령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는 다시 게 들어가는 가장 거죠.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네. 청와대는 70년 동안 그나마 가장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해놓은 상태인데 네. 이렇게 졸속으로 와서 국방부 건물 뺏어서 들어가니까 지금 되게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국방부도 어렵고 대통령실도 그렇겠죠. 어렵고 예. 관저도 그 외교부 장관 공간 뺐고 육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공간 뺏어서 이제는 곧또 뭐 밀어내기식으로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도 뺏어서 비서실장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임병희 있어요. 실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 한남동 공간에 이제 군 지휘부들 거의 다 쫓겨나고 의장하고 장관만 있는데 네. 나중에 또 의장과 어떻게 될지 장관도 모르고. 쫓겨날 확률이 많죠. 아,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네, 예. 좀 안타까워하실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저희가 계속 매주 짚어보도록 하고요. 예.